네, 매수냐 매도냐 그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또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평가, 핑거 스토리요? 핑거 스토리요. 예.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000원에 5%요? 6,000원대 들어가셨으면 예. 작년에 들어가셨나 봐요. 예.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그래도 아직 매수가까지 가려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얼마까지 가고 추가 매수해도 되나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계시고요. 예. 그렇다면 세 분 통해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역시나 아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웹툰 관련주인데 이사님께서만 중립 들어주셨고 두 분은 긍정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예병군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자님 비중 5%면 그래도 적은 비중인데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예, 그 5% 비중인데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데 계속 추가 매수 안 하고 참으셨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네. 어떻게 참으셨어요? 저 진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끊으셨어요? 예, 아니요. 예, 잘 참으셨어요, 진짜. 근데 예. 조금 뭐 싸게 사는 거 중요해요. 근데 예. 우리가 증시 격언에 보면 항상 이런 얘기 나오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좋죠. 그게 가장 정석이에요. 근데 문제는 쌀 때 사갖고 덜 쌀 때 파는 거예요. 그 이게 비쌀 때도 아니야. 덜 쌀 때 이제 아직도 싼 구간인데 이제 조금 힘내갖고 올라오는 그 시점에 파니까 항상 수익이 조금 별로인 그런 계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성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들고 가야 되겠죠. 그걸 한번 짚어보자고요. 자, 이 회사는 정통적인 핑거 스토리, 정통적인 무협 이 회사입니다. 무협지가 이 손가락으로 많이 하잖아요. 장풍, 팡,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 사명이 그래서 이렇게 지어진 거 아니냐. 핑거 스토리, 이렇게 지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정통 무협이에요. 그리고 퓨전 무협도 있고. 근데 최근에 보면 뭐 사극이나 이런 것들 보면 약간 무협의 요소가 굉장히 강하죠. 최근에 보면 외계인이란 영화가 있어요. 그건 퓨전 무협에 거의 가깝습니다. 근데 그게 왜 인기를 끄느냐? 경기가 안 좋을 때요. 보통은 사람들은 영웅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퓨전 무협이나 정통 무협 쪽에 책으로 보기보다는 눈으로 보는 이런 드라마,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를 많이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많이 방영이 된 거죠. 무빙도 보면 이것도 무협의 일종이에요. 근데 정통 무협은 아니죠. 근데 이것도 웹툰을 원작으로 해서 드라마화 시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인기를 끌었죠. 그러니까 이 핑거 스토리의 그 많은 작품들이 아마 이들의 재산이 될 거예요. 그게 무슨 재산이야? 유형적으로 보이는 재산이 아닌 무형의 가치가 되는 재산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컨텐츠가 활성화되고 K 컨텐츠가 인기가 있어져서 K 드라마로 제작이 됐을 때 핑거 스토리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고 좋아진다는 걸 의미할 거예요. 그럼 이제 힘내갖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조금 정말 잘 참았어요. 오랫동안 잘 참고 쌀 때 샀다고 생각했는데 쌀 때 사놓고 조금 이익 나면 바로 팔아버리는 이런 행위가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수익은 조금 보고 손실은 크게 참아내는 나쁜 버릇만 생깁니다. 이해 확 되세요? 이해가 확 안 되시는구나. 예.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버릇은 없애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추가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5% 비중은 너무 약해요.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핑거 스토리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보유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수익 조금 더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종목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죠. 오늘은 어떤 사연이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포트폴리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분은 5종목을 들고 계십니다. 일단은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 2종목을 나란히 비중 20%씩 들고 계십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26만 3천 원대면은 최근까지 수익권이셨는데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손실권으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반대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1조 원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또 3%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직은 손실이신 만큼 주가 전망 들어보도록 하고요. 기아는 9만 5천 원대면은 최근에 들어가신 건지 이번 달 내내 주가 힘을 못 쓰고 있죠. 잠시 뒤에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 7,440원대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요동치면서 주가도 큰 변동성 보였는데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 종목인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5,920원, 10%로 현재 손실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먼저 포스코 퓨처엠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이사님, 최근에 작년에 4분기 실적이 악화됐다,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조금 하락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지금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포스코 퓨처엠은 보유 의견 말씀드려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같은 그룹주 안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또 상승이 나온 상황인데 정재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종목은 지금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오히려 두 분 다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려봤고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교체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려봤으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아는 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매수가가 95,700원인데 작년에 10만 원 돌파하고 좀 쭉 밀린 상황입니다. 일단 내일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긴 합니다. 주가는 어떤 방향으로 좀 가게 될까요? 일단 뭐 지금 고점에서의 그 역사적 실적 발표는 아니니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첫 번째, 기아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 드리자면. 그 보유 관점인데 기아를 왜 보유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기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 인프라와 그다음 두 번째 기아가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했는데 이게 바로 중고차 사업부죠. 기아가 중고차 사업부를 한다는 건 중고차 시장을 완전히 선점한다, 석권한다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지금 중고차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과연 누가 대적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총평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계좌가 너무 분산이 돼 있어요. 근데 분산 투자를 하는 건 뭐 그거는 각자 개인의 어떤 취향이고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은 금액을 너무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면 첫 번째 돈이 안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분산은 분산인데 좀 이상한 분산이에요.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좀 이상해 보이지만 지금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인터내셔널 기아까지는 대형주입니다. 근데 우리기술투자와 에이프릴 바이오를 보면 중소형주에 가까운 종목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확실한 이분이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이냐, 안전성을 추구하는, 아니다 나는 리스크적인 요소를 감안해서라도 중소형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선택하시는 분이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성향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그냥 남이 좋다 그러면 사고, 그리고 이게 막 고점 찍을 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막 따라붙는, 지금 종목들이 보면 거의 고점에 산 거예요. 저점에 산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결국은 성향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주면 아예 대형주고 중소형주면 중소형주인 거지, 이거는 중소형주도 아니고 대형주도 아니다. 이건 뭐냐? 그냥 뭐 남 따라 장에 갔다는 표현?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점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물려있는 종목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종목 숫자만 많아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주식에서 제일 피해야 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대형주를 선호하신다면 이게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죠? 자기를 먼저 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대형주를 선호하신다면 대형주 쪽으로 몰아가세요. 그래서 저는 중소형주 매도를 권해드리고 대형주 매수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총평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에이프릴 바이오 정재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제약바이오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긴 한데, 에이프릴 바이오는 작년에 JP모건 헬스케어 때문에 목표가도 26,000원으로 설정이 됐었는데 지금 쭉 밀린 상태거든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지금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이렇게 대안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대응 전략 만드실 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 종목도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 주상전화 함께 했고요.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